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강의에서 다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기법이 세 가지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공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념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은 사실 강의에서 강사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주셨기 때문에 네. 그 강의와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제외하고자 이런 핵심적인 원리가 있다 정도로만 소개를 드리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노션 클론 프로젝트에서 제가 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크로스 사이드 스크립팅 공격이 먹혔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정보보안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보안 엔지니어가 아닌 입장에서, 즉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대비하고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들에 대해서 네, 다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이제 어,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피해자들이 의도치 않게 실행하도록 만드는 공격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보통 접속을 하게 되는데, 링크를 통해 이제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그 웹사이트를 그릴 수 있는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자원들을 불러오게 되죠. 근데 이제 HTML 안에서 스크립트를 이제 사용자들이 모르게 실행할 수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이제 의도치 않게 어떤 정보를 누출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공격의 가해자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아스프 이제라는 단체가 있어요. 단체라고 해야 될지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픈 소스 웹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라는 그 저기 줄임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4년에 한 번씩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치명적인 어떤 웹 취약점들을 하나씩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10개 정도. 거기서 이제 2017년도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곱 번째에 올라와 있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네, 이제 2021년도에는 이게 하나의 대분류로 빠지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 인젝션이라는 그 계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제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이제 요 범계에 속한다. 네, 요 범주에 속하는 공격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인젝션으로 들어갔냐? 인젝션이 어떤 걸 주입하는 공격이잖아요. 이제 SQL 인젝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조금 다시 풀이하자면 HTML 인젝션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네, 인젝션이라는 카테고리로 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점은 이 오와스프는 이제 4년 만에 갱신된 요탑 10 취약점 목록에서도 얘를 배제하진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공격입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걸 이제 다시 말하면은 아직도 많은 웹 사이트들이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게 반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반사냐? 이제 그 뜻풀이를 해보자면은 공격자의 코드가 있는데 이게 서버 DB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브라우저 단에서 이런 공격 부문 페이로드라고 합니다. 요 공격을 위해서 작성하는 어떤 공격 부문을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요 공격 벡터라는 그 용어는 공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용어입니다. 네, 아무튼 요 공격자가 요 공격을 위한 공격 부문을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전송을 하면은 서버의 DB에 저장되지 않고 서버는 이걸 응답 그 요 공격자가 요청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튕겨서 보내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오와스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같이 보시면은 이제 공격자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결함을 웹 어플리케이션에 발견하고 이제 URL에다가 이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악의적인 코드를 포함한 URL을 피해자에게 전송을 해요.
그럼 피해자는 이게 저희가 뭐 이제 앵커 태그로 해가지고 그 링크 만들 때 링크의 전문이 드러나지 않고 뭐 접속 링크라던가 이제 그 커스텀 링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던가 거기서 이제 피해자는 뭐 괜찮은 뭐 정상적인 URL이겠지 하고 눌러버립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되고 실제로 그 피해자의 브라우저에는 접속된 그 웹사이트의 화면이 나타나요. 대신에 그 공격 구문이 포함된 링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브라우저에서는 그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버립니다. 근데 피해자는 그걸 몰라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왜냐면 서버는 그 악성 스크립트를 악성 스크립트를 포함한 응답을 피해자의 브라우저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피해자의 브라우저에서는 그걸 실행하지만 피해자는 그걸 인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죠. 자, 요거를 한번 뭐 실습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네, 한번 좀 시연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오와스프에서 공개 중인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알아보고 싶잖아요.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남의 웹사이트에 함부로 공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러 여기다가 한번 실습해봐라라고 만들어 놓은 오픈 소스 네, 실습용 취약한 웹 어플리케이션 해서 웹코트라고 이제 하나를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뭐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요 URL로 접속하시면은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냥 간단한 계정을 만들어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공격 기법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한번 볼 거고요. 이제 반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냥 장바구니입니다. 장바구니에 뭐 이런 아이템들을 담고 수량을 입력하고 이제 뭐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취약한 게 뭐냐면은 얘네는 다 보시면은 다 숫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보면은 그냥 이런 평문도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뭐 인풋 필드죠. 그리고 얘도 인풋 필드기는 한데 얘는 이제 뭐 디지트 액세스 코드다 보니까 그 이제 나중에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숫자 데이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정답을 공개하는 느낌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XSS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놓고 이제 전송을 누르면은 저희가 입력한 그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과정입니다. 이 브라우저에서 이 스크립트를 포함한 요청을 서버로 보내면은 서버에서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보내줍니다. 반사돼서 튕겨 나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스스로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 해커가 자기한테 악성 스크립트를 그 스스로 실행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게 아까 제가 작성한 그거랑 그거를 이제 URL로 옮겨 놓은 겁니다. 요걸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아까 공격이 성공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죠. 피해자는 모릅니다. 피해자는 이게 공격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실제로 공격 스크립트는 뭐 얼러트처럼 이렇게 당신은 공격당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쿠키를 훔치거나 더 심각한 뭐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이런 식의 물밑 작업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아예 공격자의 서버에다가 악성 스크립트를 요청하는 그런 공격을 하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반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입니다.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네, 이게 왜 저장이냐? 이거는 이제 공격자의 코드가 서버의 DB에 저장되고 그 DB에 저장된 코드 기반으로 공격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굉장히 편해요. 이거를 그냥 공격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서버에 저장만 해놓으면은 그 DB를 긁어와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그 모든 경로를 통해서 공격을 다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서버에다가 내 코드를 올려놓기만 하면은 피해자가 막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습을 해보고 싶었는데 요거에 웹포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노션을 기반으로 그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노션에서 이제 이거를 시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돈베이스드입니다. 얘는 이제 왜 돈베이스냐? 얘는 코드를 브라우저에 저장된 스크립트에 기초해서 공략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를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이걸 미리 공부해 보셨던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게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공격자들도 이거를 제일 어려운 공격 기법이라고 꼽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은 자바스크립트도 잘 알아야 되고 요 웹 어플리케이션의 그 도메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활용을 해볼 수가 여기서 이제 한번 그 실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면 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얘가 라우팅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start.mbc하고 해시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슨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얘는 해시 다음에 뭐 다른 단어를 입력하면은 그 단어에 해당하는 그 페이지로 이제 라우팅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이용해 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스 탭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거를. 고트 앱이 있네요. 요 안에 이제 뷰가 있습니다. 뷰가 있고 고트 라우터라고 있네요. 요걸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요건 닫아놓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그 스타트.mbc하고 해시 다음에 아까 저희가 본 건 레슨이었는데 레슨 말고 웰컴도 있었고요. 테스트도 있네요. 그다음에 리포트 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단어에 대해서 라우트를 하는구나.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이런 거 눌러보면은 음, 이건 다 레슨이 뜨는데 얘를 웰컴이라고 바꿔볼까요? 음, 아이고 웰컴이라고 뜨면 안 나오긴 하는데 네, 일단 그 라우트 기능에는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게 왜 안 바뀌는지는 저도 당장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start.mbc를 이용해서 라우트를 핸들할 수 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이용해봐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테스트 뭐 이렇게 하면은 너 요 기능 알았네? 라고 해서 이제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 돈 베이스드 XSS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내는 문제는 요 웹앱 안에서 이 폰 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공격자가 이론적으로는 좀 뭐 악용하기 쉬운 그런 함수겠죠. 뭐 개인정보를 가져온다거나 네, 그런 함수라고 가정을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그 본인 말고는 이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자, 너가 공격자 입장에서 요 함수를 한번 실행해봐. 라는 시나리오를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사실 그냥 우리가 요 함수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뭐 콘솔에 치면은 그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이것도 일단 일종의 시작점인데 예. 보시면은 요 랜덤 넘버가 생성되는데 그거를 넣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홈 리스폰스 is 뭐 하고 난수가 나옵니다. 뭐 요거를 이제 뭐 복붙해주면은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사실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라우트 기능을 통해서 뭐 뭔가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라우트에 등록된 어떤 경로를 포함해서 여기 파라미터라고 하고 이제 테스트 라우트라고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파라미터로 이런 식으로 어떤 스크립트를 넘긴다면 그러면 이제 얘는 약간 반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랑 합쳐진 형태인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피해자한테 보내면은 피해자가 뭐 이거 의심 없이 눌러볼 수 있겠죠. 그럼 눌러보면은 얘가 이제 그대로 그 테스트 라우트로 그 라우팅 되는 기능이 어쨌든 브라우저에 있으니까 서버로 가지도 않아요. 아, 라우트 시켜줘야지라고 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라우트를 시켜주는 동시에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버립니다. 좀 어려운가요? 이게 서버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닙니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테스트하고 파라미터 넘기면은 얘는 테스트 라우트라는 페이지로 라우팅 되네라는 걸 이해하고 이 공격자가 구문을 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서버로 전송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SPA 같은 거에 이제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이제 뭐 탭을 하나 열어서 얘가 이제 별개의 세션이라고 할게요. 요걸 하면은 뭐 테스트하고 지금 비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네 함수가 실행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공격자는 뭐야 테스트? 뭐 이러고 넘기는데 이제 밑에서는 이제 이 피해자가 모르는 어떤 무서운 공격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노션에서 발견한 취약점이 뭐냐? 이제 XSS를 실행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볼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실습을 해놔가지고 그랬던 거고. 네,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공격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여기 밑에다가 그냥 뭐 예를 들어 소피아 비밀 쿠폰 뭐 이러고 이제 좀 매력적인 어떤 그 제목을 넣어놓고 인풋 창을 본 거예요. 사실 해커들이 제일 많이 쓰는 해킹 툴이 뭐냐면 개발자 도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텍스트 에어리어네? 근데 뭐 한번 뭐라도 입력해 볼게요. 네, 저장이 됐겠죠? 다시 그려보니까 뭔가 평문으로 들어가네? 그러면은 내가 이 텍스트 에어리어를 한번 닫아봐야겠다. 음, 네, 텍스트 에어리어. 하면 텍스트 에어리어가 두 개가 생기겠죠? 여기다가 ASD라고 넣어보겠습니다. 막 아무거나 넣어요. 뭔가 없어졌죠? 근데 밑에 보시면 텍스트 에어리어가 닫혀서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지금 밑에 이게 네,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취약점입니다. 네, 완벽한 취약점이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시연을 할 수 있냐면은 얘가 저는 이너 HTML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어 어디 네, 이 에디터 안에 사실 이것도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번들러나 그런 걸 쓰면은 이제 어글리파이나 이런 걸 해주잖아요. 이런 함수 이름도 A 뭐 이런 걸 바꿔놓고 얘를 다 압축시켜 놓기 때문에 난독화가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죠. 그래서 해커 입장에서는 코드 파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것도 취약점이에요. 네, 보시면은 네, 이너 HTML 안에다가 그냥 그대로 이제 텍스트 에어리아 해가지고 텍스트 에어리아 안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고 있어요. this state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걸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텍스트 에어리어 하고 이미지 소스 온 에러는 하고 이제 여기다가 스크립트 적는 겁니다. 스크립트 들어오고 이제 스크립트 닫고 그러고 이미지 스크립트 닫고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 고 아이고 요 앞에 요거 빠졌죠. 네, 요게 이제 제가 즉석에서 작성한 페이로드예요.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텍스트 에어리어를 닫고 이제 임의로 어떤 이미지를 넣었어요.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미지는 이제 소스가 무조건 필요하죠. 근데 온 에러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소스를 불러오는데 실패하면은 얘를 통해서 가져와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악성 스크립트를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 이미지 그 요소는 무조건 얘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닫는 텍스트 에어리어를 위한 여는 태그를 하나 넣어놨어요. 네, 그러고 이제 제가 얘를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어, 네. 이러면은 뭔가 공격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 뭐가 잘못됐죠? 음, 스크립트가 실행되긴 했는데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얼러트 스크립트. 음, 이상한데. 음, 온 에러 스크립트. 요 스크립트를 넣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 얘가 자바스크립트 코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새로 고침하면은 이게 실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저는 공격자잖아요. 아닌데 미션 블론. 네, 이런 여기 들어와서 제가 그냥 다른 클라이언트라고 칠게요. 그냥 지금 시크릿 그걸로 열었으니까. 네, 그냥 뭐 매력적인 제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누르면은 그냥 바로 당하는 거예요. 뭐지? 제목이 없네?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이상함을 느끼지만 공격을 당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냥. 네. 이게 이제 저장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그 마지막 섹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시면은 저도 아직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 정보보안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취약점 관련해서 이제 모의 침투 테스트도 하시고 뭐 이런 취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 패치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취약점 자체에 크게 주목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저희는 요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입장에서 취약점의 여지가 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드린 노션의 취약점처럼 일단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부분은 무조건 특수문자 이스케이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격 페이로드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위험한 특수 문자들이 있어요. 제일 악명 높은 게 요 작은 따옴표인데 얘는 이제 SQL 인젝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 이 작은 따옴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잃게 만드는 이스케이핑 처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노션의 그 취약한 아니지. 그
악성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있는 그 페이지를 제 개발 서버에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요거랑 사실 요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HTML을 이스케이핑 해주는 함수인데 얘를 이제 뭐 에디터에서 네, 한번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 컨텐츠를. 그래서 이걸 눌러도 공격이 실행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위험한 특수 문자들에 대해서 본연의 기능을 잃게 만드는 이스케이핑 처리가 무조건 필요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위험한 애들은 좀 처리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일일이 이렇게 대응을 해준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이너 텍스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얘는 이제 가상의 뭐 어떤 디브 요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컨텐츠를 일단 이너 텍스트로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이너 텍스트로 넣으면 뭐가 좋냐? 얘는 이제 돔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그 문자에 대해서 전부 텍스트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다시 이너 HTML로 넣어도 이미 텍스트 엘리먼트다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돔으로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너 HTML을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리액트랑 뷰 같은 걸 쓰시니까 뭐 자바스크립트 바닐라에서는 뭐 이런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지만 리액트는 이런 걸 자동으로 해주고요. 뷰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대신에 뷰 같은 경우는 디렉티브 중에 VHTML이라는 디렉티브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뷰 공식 문서 가서 보시면은 아마 그거에 대한 한 부분이 짤막하게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웬만하면 이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라.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 다음입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내용은 네, 사용자의 입력을 의심하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용자들은 입력창이 있으면은 무조건 일단 악의적인 사용자 같은 경우는 공격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저기다 스크립트 넣으면은 아마 공격이 성공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돔을 그리는 로직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쿠팡은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검색 결과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입력한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기반으로 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굵은 문자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쿠팡에서도 아마 요거에 대한 대비를 해놨겠죠. 예스24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면 그냥 아예 이런 걸 안 넣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은 취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구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나는 뭐 요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런 UI를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